이제 수입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 통관을 했는데 우리는 수입 요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입 요건을 놓쳤어요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것은 요건 누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HS 코드와 연계가 되죠. 우리 품목이 어떤 HS 코드로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그 HS 코드의 수입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세관장 확인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알고 가실게요. 따라서 수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수입 요건에 대한 점은 확인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드릴게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출자에서 이미 물건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수입자가 사전에 우리나라에 이걸 통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물건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이때 다행히 부랴부랴 수입 신고를 진행을 해서 수입 요건 구비를 해서 빠르게 통관을 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조금 급하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 요건 구비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죠. 이미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요건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뭘까요? 네, 우선은 창고료가 계속 나가겠죠. 중량이 크거나 부피가 크거나 그리고 물품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창고료 부담도 크겠죠. 네, 이러한 경우 창고료가 나간다는 거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건 충족을 못하면 수입 통관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국내에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반송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어떡할까요? 통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운송비를 부담해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또 폐기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받아야 되는 물품을 받지도 못하고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요건이 있는 품목일수록 사전에 미리미리 관세사와 소통을 하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관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고한다고 끝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은 언제든지 세관에서 관세 부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척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입 신고했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계실게요. 따라서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서류 보관 잘 하셔야 되고요. 신고 당시에 통관이 됐다고 끝이 아니라 향후에 언제든지 세관에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관에서 챌린지가 오면 이제 가장 큰 것은 금전적인 손실이겠죠. 특히나 수익 금액이 크고 과세 가격이 크고 그리고 물량이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수입 신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모든 그 기간에 대해서 한 번에 추징을 받으면 사실 운영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이 뭐 여태까지 다 들었던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뻔한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라는 영역이 사실 되게 작은 부분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5년이 쌓이는 경우에는 정말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품가의 기본세율 8%라고 하는 관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의 가산세 그리고 그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꼭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이상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관세사의 중요성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한번 이렇게 검증을 받으시거나 뭔가 조사를 받으신 경우 일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정말 수출입 대기업의 경우에도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대기업들도 대부분 관세팀이 존재하지만 관세팀에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통관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주를 줘서 외부 관세사에다가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회피가 리스크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관세사는 일종의 수출입 기업의 보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후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관세사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관세사가 단순히 수출입 신고서 작성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만연해 있는 잠재 리스크들을 체크를 해서 향후에 이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사실 관세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그냥 신고 대행에만 있지 않다. 향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관세사를 선정하실 때 앞으로 우리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향후의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해줄 수 있는 관세사를 선정하셔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관세 쪽이 큰 물류비에 좀 적은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요성도 간과를 하시기가 쉽다는 말이죠. 나중에 추징금을 생각하면 사실 물류비 그 이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시고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향후 사업에 이런 타격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뉴웨이브 관세사무소에서는 수출입 통관뿐만 아니라 FTA, AEO, CP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관 대행이나 FTA 컨설팅 등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뉴웨이브 관세사무소를 검색을 해주시고 채팅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